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적정지방과 잉여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적정지방과 잉여지방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근육입니다. 근육이 제일 많은 부분이죠. 그것이 40%입니다. 내 몸의 40%를 되죠. 두 번째가 지방입니다. 지방이 15에서 20%. 세 번째 뭐겠습니까? 네, 뼈입니다. 한 14%. 그리고 피부, 피부만 다 합쳐보면은 한 7%.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가 그 나머지입니다. 이것까지는 뭐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물질로 나누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보기에는 전부 다 이게 고체 같죠? 고체 같은데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의 가장 큰 비중은 물입니다. 물. 네, 물이 무려 65%입니다. 무게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체 같지만은 사실은 엄밀하게 표현하면은요, 물 위에 내 세포들이 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물에 다 떠 있는 거죠. 물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뭘까요? 그게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뼈를 이루는 칼슘이나 나트륨 등의 무기질,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물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네, 단연 지방이 그 다음입니다. 지방은 15에서 20%입니다. 아까 근육이 40%라 그랬는데 왜 지방이 더 많아질까요? 지방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 세포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 세포에는 근육 40%의 사실은 상당수가 물입니다. 네, 근육의 대부분이 단백질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단백질은 적고요. 물이 이제 대부분에 반해서 지방 세포는 거의 100%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무기질, 단백질이 각각 한 9% 정도고요.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게 탄수화물이긴 하지만은 그 탄수화물이 몸에 비축되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소량이고요. 또 우리가 챙겨 먹는 비타민이나 이러한 그 영양소들도요, 아주 극소량만 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이게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왜 지방이 내 몸에 이렇게 존재를 할까요? 사실 15에서 20%는 제가 적정 지방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지방이 내 몸에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식량이라는 겁니다. 식량으로서 내 몸의 식량을 비축해 놓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능은 이게 피부 밑에 존재를 해서 이 외부 온도로부터 체온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세 번째 기능은요, 이게 지방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또 이 지방 조직은 호르몬도 분비를 합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하죠. 또 어떠한 그 신진대사에도 일정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지방의 생물학적인 기능입니다.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주 흔한 방법이 체지방계라는 겁니다. 원만한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큰 목욕탕가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가정에다가 비치해 놓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체지방계 간편하게 질 수 있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손만 대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내 몸의 기름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이 체지방계는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유추한 방법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는 뭐 근육량이 얼마고, 또 복부 비만이 얼마고 이렇게 많은 그 숫자들을 제시하는데 다 무시하시고요. 하나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체지방률이 얼마다. 그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택하시면 됩니다. 체지방률 또는 내 몸의 기름이 얼마나 많냐를 측정하는 가장
그래도 정교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덱사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거의 병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정확하게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 몸의 지방을 갖다가 측정하셨죠. 그러면은 적정 지방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적정 지방. 적정 지방이라는 것은 내 몸의 기름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요게 남자는 15%, 여자는 20%가 적정입니다. 그 사람을 제외한 자연 상태의 모든 동물은요 15%입니다. 심지어는요 갓난아기도, 여러분들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통통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돼지 말씀드렸는데 돼지가 통통해 보이는데 몸 안에 기름은 15%다. 이 갓난아기도요 통통해 보이는데 몸 안에 기름은 15%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것은 15%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여성들이 외모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5%를 더 더해서 여성들의 적정 지방은 20%, 남자들의 적정 지방은 1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갖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덱사라는 기계 밑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보이시죠?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만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남자인데 갖고 있는 지방을 보면은 29%입니다. 그리고 21kg거든요. 적정 지방은 한 10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kg 정도가 불필요한 지방, 즉 잉여 지방이 되는 거죠. 이 여성을 한번 볼까요? 이 여성도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죠. 그냥 보통으로 보이는데 몸 안에 기름이요 무려 39%입니다. 그리고 23kg의 기름을 갖고 있죠. 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적당해 보이는데 갖고 있는 기름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각각 21kg, 23kg의 기름을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만한 양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감 잡기를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kg의 기름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게 1kg거든요. 이거 20개입니다. 21개, 23개. 그래도 좀 감이 안 잡히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자녀 또는 또 친척 중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셨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20kg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3분의 1 정도, 네, 남자건 여자건 3분의 1 정도가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름은 내가 뼈가 이렇게 만져지고 근육이 만져지지 이렇게 기름이 뭐 이렇게 크게 뭐 만져지는 분도 있긴 있으세요. 뭐 배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배 둘레 이렇게 만져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양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잉여 지방이죠. 네, 불필요한 지방입니다. 적정 지방에 대해서 적정 체중의 15%, 적정 체중의 20% 각각 남자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잉여 지방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총 지방에서 적정 지방을 뺀 값이죠. 네, 그게 잉여 지방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구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총 지방은 내가 현재 그 체지방계로 측정한 총 지방량에서요. 적정 지방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나의 현재 체중의 15%가 아니고요. 나의 적정 체중의 15%입니다. 그 적정 체중에 0.15를 곱하면은 남자의 적정 지방이 되는 거고요. 0.2를 곱하면은 여자의 적정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총 지방에서 적정 지방을 뺀 값이 잉여 지방입니다. 보통 분들은요 전부 다 10kg 이상입니다. 이 잉여 지방이요. 그리고 조금 뚱뚱하다고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전부 다 20kg 이상이세요. 네, 그러면은 이 지방의 기능이 제가 식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만한 식량이냐? 그 잉여 지방 10kg면은 135인분입니다. 그래서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이제 10kg의 기름을 몸 안에 갖고 있다. 잉여 지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달 반 동안 그것만 먹으셔도 됩니다.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기름을 먹어서 몸 안에 기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뭘 먹어도 뭐 현미를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그게 내 몸에서 남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기름으로 바뀝니다.
이런 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 음식의 유일한 게 물밖에 없어요. 물 말고는 전부 다 남으면 기름으로 바뀝니다. 거꾸로 내 몸의 기름은 전부 다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미밥도 되고 채소도 되고 고기도 되고 반찬도 되고 국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kg의 잉여 지방을 가지신 분들은 한 달 반 동안은요 물만 먹고 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20kg은 어떻게 되겠어요? 270인분, 즉 석탈치 식량입니다. 이런 분들은 석 달 동안 물만 먹고 사셔도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걱정하시죠.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어떡하느냐? 그것도 기름이 많이 있으면은요 그 주위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물만 드셔도 진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역사상에요, 그 물만 먹고서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있느냐를 갖다가 연구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10년에 일어났던 이 연구인데요. 의사가 한 사람을 관찰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1년 8개월 동안 물 먹고 살았어요. 근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식량을 먹은 거죠. 자, 여러분들 무슨 음식을 드실 때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먹고 싶으세요? 짜장면 먹고 싶으세요? 여기 짜장면 270그릇 있습니다. 탕수육 270인분 있습니다. 뭐가 먹고 싶으세요? 삼겹살 역시 또 한 170인분 있으세요. 그거 드시면 됩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보실 때도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적정 지방 그리고 잉여 지방이 궁금하세요? 네, 역시 닥터이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이키 체중은 해서 성인 또는 청소년이라고 나와 있죠. 성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를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키 175에 75kg 정도, 75kg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보통으로 보입니다. 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적정 체중은 64kg, 총 지방이 21kg, 적정 지방이 10kg, 잉여 지방이 11kg입니다. 네, 보통으로 보이는 이분이 한 달 반 동안 물만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죠.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가 160입니다. 몸무게를 이분도 한 70kg 한번 해볼까요? 70kg. 적정 체중이 50kg. 총 지방이 무려 30kg입니다. 그래서 잉여 지방이 20kg. 네, 특히 여성들은 기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여도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3개월 동안 물 먹고 사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내 몸 알기, 내가 얼마나 많은 잉여 지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죠? 자, 잉여 지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게 어떤 음식이 좋다, 이게 맛있는 음식이고 몸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해서 음식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몸에 있는 이 불필요하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잉여 지방을 지금부터는 드시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